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 따뜻하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공한 삶이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누군가는 명예를, 또 어떤 이는 남들의 인정을 성공이라 말하지만 진짜 성공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가 괜찮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 나를 돌보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런 사람들의 5가지 삶의 태도를 함께 천천히 들여다볼까요?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전엔 밤을 새워도 끄떡없던 몸인데 요즘은 이유 없이 피곤하고 계단 몇 층만 올라도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몸이 찌뿌둥해요. 괜찮겠지 싶어 무심히 넘긴 그 피로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되어 돌아오곤 하죠. 젊을 땐 몰랐던 말, 건강이 최고야. 나이가 들고 나서야 그 말이 그냥 인사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건 단순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관리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중심에 두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나 자신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남을 먼저 챙기느라 내 몸을 등한시했던 시간들을 지나 지금부터라도 내 몸, 내 마음, 내 시간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의 진짜 지혜입니다. 건강은 원래 좋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소리 없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천천히를 자주 무시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양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속이 더부룩하면 요즘 날씨 때문이겠지. 그렇게 넘기다 보면 어느새 병원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는 말을 듣게 되죠. 건강은 고치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려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컨디션, 내 호흡, 내 식습관과 수면 리듬을 매일매일 돌보는 사람만이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훈 씨라는 50대 중반의 직장인이 있었는데요. 얼굴은 여전히 온화하고 유쾌하지만 어느새 머리엔 흰 머리카락이 부쩍 늘었습니다. 직장 생활만 30년. 그동안 가족을 위해, 회사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며 쉼없이 달려온 세월이었죠. 그러다 지난해 겨울, 태훈 씨는 갑작스럽게 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 스스로도 당황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고혈압과 경계성 당뇨, 심장이 약간 비대해졌다는 의사 말에 그제야 태훈 씨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너무 챙기지 않았구나.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계속 외면하고 있었어. 그 일이 있고 난 후 태훈 씨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좀 돌봐야겠다. 첫 번째로 시작한 건 식사 습관 바꾸기였습니다. 점심에 짜고 기름진 외식 대신 집에서 사온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고, 밤 양을 줄이고 채소를 먹고 커피 대신 보리차나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30분 걷기. 퇴근 후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걸 시작으로 휴일에도 근처 공원까지 천천히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무겁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 2주쯤 지나자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잠도 더 잘 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말이면 혼자 조용히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잘 견뎠다. 내일은 더 가볍기를.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쌓여 지금의 태훈 씨는 1년 전보다 얼굴빛이 맑아지고 몸무게도 5kg 줄었으며 정기검진 수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족들도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예전엔 늘 피곤하고 짜증이 많던 남편이 요즘은 표정도 부드럽고 말투도 여유가 생겼다고 아내가 말합니다. 태훈 씨는 말합니다. 건강을 관리한다는 건 크고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던 시간 속에서도 단 30분만이라도 나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했단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이처럼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과 나를 아끼는 마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는 건강을 잘 돌보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기 존중감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단지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깊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은 말합니다. 우리가 몸을 소중히 대할수록 뇌는 그 행동을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 내 몸을 아끼는 모든 행동은 곧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마음의 언어라는 겁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건강은 단순한 신체 상태가 아니라 삶의 조화와 균형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이는 기로써 몸을 다스리고 마음은 자연에 맡긴다. 여기서 말하는 기는 곧 생명의 흐름, 에너지, 호흡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억지로 무언가를 조절하지 않고 자연의 리듬에 따라 자기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조화시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답게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자의 지혜입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건 더 이상 나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내 몸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 주는 것.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몸이 무겁지 않은 하루,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잘 살아냈다고 말할 수 있는 밤. 그 작은 균형이 내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을 챙기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당신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단단한 사람입니다. 몸이 좋아지면 마음도 따라 가볍고 환해집니다. 내 몸을 향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잘 지켜줄게. 그 마음 하나면 충분히 좋은 시작입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흔들릴 때는 외부에서 뭐라 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내 마음속 소리는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어떤 날은 친구의 SNS를 보고, 어떤 날은 자식이 던진 한마디에, 어떤 날은 뉴스에서 본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며 왠지 모르게 작아지고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마음속에서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구의 조언도, 세상의 기준도 아닙니다. 오직 나만의 기준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 그 기준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속도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30대에 정착하고 누군가는 60대에 처음으로 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자꾸만 그걸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 나이에 그거밖에 못했어. 애들은 잘 커. 집은 있어.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들려오고 그 말들이 마음속에 박혀서 자꾸만 내 삶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래서 필요한 게 기준입니다.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 삶에 맞춘 내 마음이 납득하는 기준. 예를 들면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생활을 유지하는 것, 돈은 많지 않아도 마음 편한 사람과 하루를 보내는 것,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해내는 내 리듬을 지키는 것.
이런 소박한 기준들이 사실은 우리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만의 기준을 찾고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나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소개하는 이야기는 겉보기에 평범했던 중년 여성의 작은 선택이 삶을 얼마나 단단하게 바꾸는지를 보여줍니다. 영희 씨는 5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아이 둘은 대학을 갔고 남편도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였죠. 누가 봐도 평범하고 무탈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말한 대로 살아왔고 누구보다 참고 맞추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남편과의 대화는 줄고 하루 종일 텅 빈 집에 혼자 있다 보니 문득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괜히 나만 별난 사람 되는 거 아냐?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왔습니다. 영희 씨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조용히 걷기,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글쓰기. 주변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요즘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해도 되나요? 영희 씨는 남들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영희 씨는 매일이 덜 불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큰 일이 생긴 건 아니었지만 자신을 억지로 몰아붙이거나 남의 삶과 비교하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하루가 작고 조용해도 그 안에 있는 만족감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늘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지게 되고 무엇보다 나는 내가 좋다는 마음이 영희 씨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칭찬하는 인생보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나만의 기준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만의 기준을 세운다는 건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 조용히 나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구의 기준도 아닌 나에게 맞는 리듬과 나에게 어울리는 하루, 그걸 지켜가는 사람은 남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해야만 하는 삶이 아닌 원해서 하는 삶을 산다. 내 삶의 중심을 외부가 아닌 내 내면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결정권이 높은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고 우울이나 불안에도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때 삶은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지인이라 표현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지인은 자기 안의 근본을 알고 바깥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은 바로 자기 기준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끝이 없고 사람의 입은 가벼우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안의 뿌리가 단단해야 한다는 뜻이죠. 부의 소음에 흔들리는 대신 자기 안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는 삶을 장자는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기준이 있다는 건 결국 내가 나를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믿음은 매일 아침 내가 일어나는 이유가 되고 매일 밤 내가 잠들며 후회하지 않게 해줍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이 길이 맞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이 드디어 남이 아닌 나의 것이 되는 순간입니다. 살면서 가장 숨기기 어려운 감정이 바로 부러움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축하해주면서도 한편으론 마음 한쪽이 시큰해지고 괜히 내 삶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반짝이는 일상들,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여행 자랑, 별 생각 없이 듣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난 왜 이렇게 늦었을까? 그런데요, 묵묵히 잘 사는 사람은 이 마음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겐 더 이상 부러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부러움 없이 산다는 것은 감정이 없는 것도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삶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부러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혀 나를 깎아내리고 내 삶을 가볍게 만들지 않을 줄 아는 것. 그게 부러움 없이 사는 태도입니다. 부러움을 이겨낸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걸 흠없이 기뻐해주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비교의 대상이 바뀝니다. 젊을 땐 친구의 외모, 직장, 연애였지만 중년이 되면 자식의 성적, 배우자의 능력, 경제적 여유, 건강 상태 같은 보다 현실적인 것들이 비교 대상이 되죠. 형제 자매와도 비교가 생기고 심지어 친구들끼리의 모임조차 숨은 경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러움 없는 사람은 남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에 몰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이 가진 것보다 내가 지켜온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게 부러움 없이 사는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부러움 없이 살아간다는 건 꼭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던 한 남성이 조금씩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를 인정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현수 씨는 올해 53입니다. 30년 가까이 성실히 한 직장에서 일했고 두 아이는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성실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현수 씨는 마음에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예전에 평범했던 친구가 이제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고 외제차를 타고 자녀는 해외 유학 중이라 자랑을 하고 다른 친구들도 상가를 소유했다거나 부동산으로 여유를 찾았다거나 그날 집에 돌아온 현수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했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 하는 생각이 가시질 않았죠. 한동안 현수 씨는 괜히 무기력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건넨 말조차 기분 나쁘게 들릴 만큼 마음속에 비교와 부러움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가족들과 함께 찍힌 옛날 사진을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자신과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 옆에서 등을 두드려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수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도 참 괜찮았구나. 친구들과 다른 길을 걸었을 뿐이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며 살아온 날들이었잖아. 그날 이후 현수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출근을 하고 가족과 밥을 먹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인생이다라는 작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남의 기준이 아닌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운 것이죠. 부러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내 삶을 진심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라는 걸,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를 깎아내리는 순간 내가 쌓아온 삶이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걸, 그리고 내가 지켜낸 것들에 만족하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진다는 걸 말이죠. 이처럼 부러움 없이 살아간다는 건 마음을 비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내 쪽으로 가져오는 것, 내가 걸어온 길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한 사람은 이제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에 대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가장 단단한 사람이니까요.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타인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순간 삶의 통제권은 자기 손을 떠난다. 그리고 비교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는 자기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자신의 가치를 남의 성공이 아닌 내가 어제보다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냈는가로 평가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러움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하죠. 동양 철학에서는 지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족함을 아는 마음,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깨달음이죠.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비록 가난해도 부자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비록 부자여도 가난하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진짜 여유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러움 없는 삶이란 남의 인생을 덜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루를 살아내고 내 사람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오늘의 나를 조금 더 아껴주는 일, 그 작은 태도들이 쌓여 남과 비교할 필요 없는 단단하고 고요한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어느 순간부터 소음이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 목소리, 일정에 쫓기는 핸드폰 알람, 지켜야 할 역할 속에서 쉴 틈 없는 마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모든 소리를 꺼버린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 밤에 처음 느낀 건 불안도, 외로움도 아닌 깊은 고요함 속의 나 자신이었습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던 거죠. 이렇게 고요함을 불편해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과 삶을 온전히 껴안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고요함을 누릴 줄 안다는 것은 세상과 멀어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나와 더 가까워지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떠들썩한 자극보다 조용한 위로를 더 원하게 됩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게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밥이 어색하고 말소리가 없으면 외롭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불편하다는 사람들. 그 마음 너무도 이해됩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바쁘게 너무 열심히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고요함은 우리를 단절시키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지친 내 마음이 조용히 숨 쉬는 시간, 누구의 눈치도 판단도 없이 나답게 숨 쉬는 공간입니다. 그 시간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삶의 중심이 바깥이 아닌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고요함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가다듬고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깊은 휴식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조용한 시간을 두려워하던 한 여성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정 씨는 60대 초반입니다.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다가 몇 년 전 퇴직했습니다. 퇴직한 첫 해는 너무 바빠서 오히려 쉴 틈도 없었죠. 여기저기 약속이 많았고 취미도 찾아보고 봉사활동도 나가고 몸은 피곤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그 바쁘던 스케줄이 조금씩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도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조용한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 고요한 시간은 미정 씨에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찾아오지? 나 지금 너무 쓸모없는 사람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졌고 누군가와 말하지 않으면 세상에 내 존재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어느 날 미정 씨는 집 앞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천천히 마시던 그 순간 문득 지금 이 순간이 꼭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고 햇살이 테이블에 길게 들이우는 모습.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 씨는 책도 안 읽고 핸드폰도 안 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은 더 이상 불안이 아니라 쉼과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있는 시간을 메꾸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았겠지만 지금은 고요한 시간이 오히려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게 되고
자신이 놓치고 있던 소소한 기쁨들을 조금씩 되찾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다는 게 자신에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걸,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물러나 내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야말로 삶을 깊어지게 만들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조용한 연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요함은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지만 그 안에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기 안의 정적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삶을 더 깊고 천천히 자기다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리학에서는 정심숙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는다는 뜻이죠. 그 시작은 바로 고요함입니다. 성리학자 주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기운을 조용히 다스려야 이치가 밝아진다. 고요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내 마음속의 본성과 진심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요함은 삶을 가다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가장 기본이자 근본이 되는 시간입니다. 노자는 큰 지혜는 오히려 어눌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장자 또한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하라는 말로 내면의 성찰을 강조했죠. 동양 철학에서 고요함은 수동적인 휴식이 아닙니다. 그건 행동 없는 명상, 움직임 없는 깨달음입니다. 세상의 흐름에서 잠시 물러나 내 안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 그게 고요함의 본질이죠. 고요함은 처음엔 낯설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조금씩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면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점점 가벼워지고 단단해집니다. 말 없는 시간 속에서도 나를 위로할 수 있게 되고 소음 없이도 내가 내 곁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고요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의 가장 좋은 벗이 된 사람입니다. 갖고 있을 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잃고 나서야 소중했단 걸 깨닫죠. 늘 무언가 더 있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벌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더 예쁜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자리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둘 손에 넣어도 신기하게도 마음은 금방 다시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아무 일도 없이 조용한 하루 끝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 내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었지.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가장 단단하고 깊은 성공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진심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말이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한다는 건 꿈이 없거나 욕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계속 더를 외치지만 그 흐름에서 잠깐 멈춰 이미 충분히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릴 때 원하던 것 중 못 이룬 것도 있지만 정작 원하지 않았는데 얻은 것도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엔 명품이나 멋진 직함, 대단한 커리어가 부럽기만 했는데 지금은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 아무 일 없는 저녁 시간, 지나가며 듣는 바람 소리가 더 고맙고 귀하게 느껴지죠.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목말라 하지 않고 이미 내 손 안에 있는 것에 시선을 둘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한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하거나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삶의 가치를 남의 시선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매일을 감사하게 살아가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준호 씨는 올해 60대 초반입니다. 작은 동네 문방구를 20년째 운영하고 있죠. 옛날에는 직원도 두고 제법 번창하던 가게였지만 요즘은 인터넷과 대형 매장에 밀려 하루 매출이 몇만 원도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인들은 문을 닫고 새로 시작하라 조언했고 아내도 몇 번이나 다른 일을 알아보자 했지만 준호 씨는 묵묵히 문을 열고 오늘도 계산대에 앉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뭘 하겠어. 내 손에 익은 이 가게 하나면 됐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끔은 자괴감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식 교육, 노후 준비 얘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다물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아내와 둘이 앉은 저녁 식탁에서 준호 씨는 문득 된장국 냄새, 장 보러 다녀온 아내의 가벼운 투덜거림, 묵은지 올려준 손길, 하루 수입이 줄고 은행 잔고는 불안해도 이 순간만큼은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 후로 준호 씨는 매일 밤 식탁에 앉아 하루 중 좋았던 일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넘어간 하루, 웃으며 다녀간 손님, 말없이 반찬 챙겨주는 아내, 그 작은 기록들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줬고 지금 가진 것들을 더 귀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큰 돈도 없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함도 없지만 자기 자리에 만족하며 자기 속도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이것도 괜찮다. 충분히 괜찮다. 준호 씨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지금 가진 것에 고개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사람이라는 걸, 모자람을 채우려는 마음보다 이미 채워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걸, 이처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지켜온 삶을 스스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대단하진 않아도 매일이 괜찮고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 그 삶은 더 이상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진짜 평온한 인생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밋은 감사와 긍정의 마음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감사를 자주 표현하고 현재 가진 것에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과 불안이 낮고 삶에 대한 만족도는 훨씬 높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더 가지는 것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충분히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 삶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동양 철학에서도 지족과 무욕은 삶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을 알면 치욕을 면하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장자 또한 말했습니다. 욕망이 없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고요하면 자연과 하나가 된다. 즉, 무작정 욕망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마음을 두고 그 안에서 깊은 기쁨을 찾는 사람이 진짜 여유로운 사람이고 삶의 중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조용한 저녁, 차 한 잔을 놓고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바쁘긴 했지만 가족과 얼굴을 마주했고 따뜻한 밥을 먹었고 몸에 큰 탈 없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삶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의 결을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그 삶은 보이지 않게 누군가의 부러움이 되는 삶이기도 하죠.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화려한 것도 없고
특별한 이력도 없고 누군가 부러워할 만한 삶은 아니지만 문득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 노력하고 나만의 기준으로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고 남과 비교하기보다 내 마음을 더 자주 들여다보고 혼자 있는 고요함도 즐길 줄 알며 지금 가진 것을 작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은 누가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조용히 안아주는 순간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조용히 단단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